안녕하세요. 제2의 인생 하오디오의 진행자 이동훈 변호사입니다. 결혼 후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린 채 누군가의 남편, 아내, 부모로 불리며 살아온 세월. 더 늦기 전에 나라는 존재를 찾으려는 분들이 어렵게 내린 결정, 하오디오. 제2의 인생 하오디오에서는 하오디오에 관한 다양한 사례와 함께 법률 지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주제를 조금 이렇게 잡았습니다. 불의의 사고와 관련된 이혼. 불의의 사고와 관련된 이혼. 감이 오시나요? 일단 첫 번째 사례부터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내하고 남편 같은 경우에 남편의 친구 소개로 교제하고 동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혼인신고 후 아이들도 출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셋집을 좀 이전을 하게 됐는데 약수동, 옥수동, 금호동 이런 순서대로 전셋집을 옮겨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맞벌이를 했고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남편들의 불만이죠. 혼인 후에 남편들의 불만 중 하나입니다. 아내가 아내 친정집에 너무 자주 간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영업직 남편을 둔 아내들의 고충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영업직이다 보니까 자주 음주도 하고 또 접대를 해야 되니까 결국은 늦게까지 음주를 하게 되니까 계속 늦게 기간을 하겠죠. 그러면 결국은 그때 당시에 독박 육아니까 이걸로 인해 불만이 있었는데 서로 이제 이런 불만을 가지고 종종 다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혼인 7년 차경에 남편 거래처 손님에게 이제 식사를 좀 대접하고 아내하고 같이 이제 가족끼리 만나서 이제 식사를 대접하는 자리였나 봅니다. 그럼 이 식사를 잘 대접하고 이제 기간을 하는데 아내가 뭐라 했죠? 남편이 음주하는 거에 불만이 있다고? 남편이 손님들에게 술을 한 잔 더 하자고 이제 이 건조한 거 가지고 트집을 잡습니다. 그래갖고 이걸로 인해갖고 남편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좀 크게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아내 같은 경우에 뭐가 있었냐? 폐결핵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건강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그래 남편이 계속 화를 내고 자기를 때리듯이 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동생들한테 전화를 합니다. 동생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동생들이 덩치가 좀 컸습니다. 그래 동생들이 와갖고 이제 남편하고 대신 몸싸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제 풀었겠죠. 몸싸움 하고 난 뒤에. 그리고 4개월 뒤에 이 동생들도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남편하고 동생들하고 술자리를 또 가집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동생들 부른 거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남편 욕을 동생들한테 많이 했겠습니까? 동생들이 술을 마시다가 형님, 우리 누님이 형님이 가정에 계속 소홀하다고 하는데 좀 잘할소 하면서 누님이 맨날 저 폐결핵 걸려갖고 힘들어하는데 이러면서 갑자기 동생들이 빡쳐가지고 남편을 패붑니다. 폭행을 합니다. 그 사유가 가정이 소홀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또 뭔 일이 있었냐. 이놈의 술이 문제인데 어떤 명절 전날에 남편이 술을 또 늦게까지 먹고 이제 기간을 해가지고 이제 술에 꼴아가지고 집에 골골골 하다가 이제 시댁에 갔겠죠. 남편하고 같이. 그런데 그 술 먹고 골골대다가 갑자기 이제 제사 마치고 시어머니가 차려준 음식에다가 또 술을 마시는 겁니다. 아내 같은 경우에 속에 부글부글 끓으니까 갑자기 시어머니한테 남편 어저께 술 먹고 들어와갖고 또 골골하는데 또 술 먹입니까? 라는 이유로 이제 항의를 합니다. 그냥 옆에서 듣고 있던 시누이가
형이 왜 계속 그렇게 말을 하냐. 저번에는 형님 때문에 우리 오빠가 맞고 돌았지 않냐. 형님 동생들한테 막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오빠가 술만 찾는 거 아니냐 라는 형태로 막 이제 아내 탓으로 그걸 몰아가니까 아내 성깔이 있으니 이 시누이하고 시어머니를 싸잡아서 욕을 하고 집으로 혼자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 남편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됐냐. 일단은 집에 안 돌아갑니다. 2일 동안 시댁에 지내면서 아내한테 연락 하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 2일 동안 이제 명절 지나고 집으로 일단 가야 되니까 남편, 시어머니, 또 사촌 여동생, 남편의 이모 총 출동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하고 장모, 집에 있던 장모를 함께 만납니다. 이렇게 총 출동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한 명이 또 뭔가 이제 트리거가 딱 돼버리면은 어마어마하게 싸움 벌어지죠. 양쪽 가족 간에 아주 막 세게 말다툼 부릅니다. 근데 저쪽은 몇 명입니까? 4명입니다. 남편, 시어머니, 사촌 여동생, 그리고 또 누구? 남편의 이모. 여기는 누구? 아내하고 아내 어머니. 결국은 떡대에 있는 아내의 동생들한테 연락을 합니다. 떡대가 있죠. 이 아내의 동생들 뭐라고요? 남편이 우리 누나 제대로 안 챙겨준다고 때린 애들입니다. 결국 얘들이 합류하니까 이제 몸싸움하고 폭언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고 결국 이 과정을 끝나고 난 뒤에 아내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일단은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애들 생각해서 남편한테 연락하고 시어머니 찾아가갖고 이제 이 과정에 있어갖고 좀 우리가 너무 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면서 용서 구하고 다시 화해를 합니다. 근데 얘네들하고 이게 설날 때면 추석 때 또 다툽니다. 추석 때 똑같은 사유로 또 다툽니다. 그래갖고 결국은 남편이 출근하려고 일어나니까 아내가 애들을 데리고 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내가 다시 와서 오긴 했는데 또 돌아오니까 술 먹고 행패를 부리고 아내 얼굴을 소주병으로 깨갖고 때리는 겁니다. 그냥 결국 아내가 참다 못하고 다시 아이들 데리고 가출하고 남편은 부모님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갖고 아내가 이제 결국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혼해야죠. 이사가 같이 가면 어떻게 삽니까? 결국 아내 생각도 똑같았습니다. 이사까지 왔는데 내가 어떻게 사냐. 결국은 남편한테 전화를 겁니다. 그래갖고 재판상 이혼할래? 협의 이혼할래? 협의 이혼하자. 그래 만나자. 협의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갖고 서로 만나기로 하고 만났는데 이 아내가 이혼할 마음이 크게 없었습니다. 그냥 한 번 더 용서하자. 애들 생각해서 한 번 더 용서하자. 그래서 자기가 굽히고 들어갑니다. 참. 그래 굽히고 들어가갖고 남편한테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가 이렇게 자존심을 꾹 누르고 꾹꾹 눌러서 잘못했다고 했는데 이놈의 남편이 네가 뭘 잘못했는데 그냥 이혼하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장모도 같이 갔는데 그 동생들이 누굽니까? 장모의 애입니다. 그 성과는 어디서 왔겠습니까? 장모로부터 왔습니다. 부모로부터 왔죠. 결국 이 장모가 빡쳐가지고 남편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 때려가지고 남편의 안경이 부러집니다. 그 덩치가 모계 유전자였나 봅니다. 그래갖고 결국은 10개월 동안 별거를 합니다. 아내하고 남편이. 10개월 동안 오래 별거를 했는데 이 사이에 뭐 이혼 소송을 하는 것도 아니고 협의 이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10개월 동안 서로 떨어지는 기간을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문제가 뭡니까? 애들 있지 않습니까? 애들이 있으면 참 이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 결국은 둘이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래도 저기 아이들이 있는데 애들을 위해서 같이 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존에 이제 뭐 전셋집에 살았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이제 이거 애들도 있고 우리가 서로 이제 서로 간의 가풍도 이해해야 되고 하니까 기존에 보증금하고 남편 부모님 보증금하고 다 합쳐가지고 성남시로 이사를 합니다. 그리고 시부모님도 함께 거주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잘 지내는가 했는데 서로 잘 지내는가 했는데 또 문제가 일어납니다. 1년 뒤에 남편이 이제 영업직이니까 부산까지 출장을 갔습니다. 부산 출장 갔다 오는 길에 일이 늦어갖고 남편이 아내한테 전화한 게 아니고 모친한테 같이 사는 모친한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띡 하니까 모친이 전화를 받았죠. 야, 모친 이제 아들 엄마 편이지 않습니까? 엄마는 아들 편이고 일단은 모친이 너 너무 피곤할 테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피곤하지 그래도 네 몸이 우선이니까 이거 부산에 자고 온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거를 아내가 듣고 있습니다. 어머니 애들 독박 육아하고 애들 키운다고 힘들어 죽겠는데 와갖고 남편이 도와줘야 되는데 왜 자고 오라고 하냐고 큰 소리를 하긴 합니다. 남편이 이걸 듣다가 이제 빡쳐가지고 올라와갖고 또 다시 다투는 거죠. 시엄마 왜 우리 엄마한테 그냥 결국은 니하고 내하고 못 살겠다. 이렇게 살아갖고 안 된다. 우리 꽤 헤어지자 해가지고 이혼할 거 합의하고 남편이 아내한테 그냥 위자료 명목으로 1,000만 원 주기로 하는 합의서까지 씁니다. 그런데 다시 아내가 이 아내 참 대단합니다. 남편한테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해갖고 함께 또 같이 살기로 합니다. 약간 좀 극단적인 거죠. 이혼하기로 했다가 그래도 내가 내가 울컥했다가 다시 가라앉혀가지고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그런데 이런 일이 있던 와중에 제가 오늘 뭐라고 했죠? 불의의 사고를 했지 않습니까? 남편이 이제 영업직이고 이제 이런 거래처 관계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수급이 문제지 않습니까? 수급하기 위해서 거래처를 방문을 했는데 이 거래처 사장이 수급을 안 해요. 돈을 안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남편이 조금 이제 돈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조금 강하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다 보니 거래처 사장이 자존심이 상했는지 그곳에 있던 가위로 남편의 왼쪽 감자놀이를 찔러버립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냐. 이게 그때 당시 변명이 외상성 내지 주막하 출혈인가? 그리고 외상성 내실질 내 혈족, 좌측 축두부위염, 그 다음 두개골 한몰 골절, 좌측 축두골, 두피 열상, 좌측 축두골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를 찔러갖고 이 진단병 나와가지고 수술 받은 후에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찌르면 사람 갑니다. 죽습니다. 죽는 걸 넘어갖고 신경이 내려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문제가 생기지요. 왜 결국 아내하고 시어머니가 번갈아 가면서 간호를 합니다. 근데 이놈의 아내 이 간호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을 시동생 집에 재웠다는 이유로 시어머니한테 항의하고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3일간 병원을 안 오네요. 남편 이제 중환자실에서 어쨌든 뭐 이런 일이 있었고 남편 같은 경우에 중환자실에서 이제 일반 병실로 옮겼는데 문제는 사고 후유증으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아내 같은 경우에 이
이게 남편이 말을 못하는데, 남편은 이제 결국은 또 이제 간병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남편을 돌보면서 짜증이 났겠죠. 이 짜증이 나니까 남편 밀치고 주먹으로 때리기도 하고 폭언도 합니다. 이 모계 유전자가 아내한테도 간 겁니다. 그런데 이 남편 거의 뭐 살인사건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요 남편 이 특수사기사건 관련해가지고 이거를 형사사건도 있지만 민사사건도 담당하는 변호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아내가 아니고 시동생이 남편 사고 담당하는 변호사한테 전화했다는 이유로 이 아내가 시어머니 멱살 잡고 벽을 밀어붙였고 양팔 잡아 흔들어가지고 10일간의 치료 요하는 양측 3박부 타박상을 입힙니다. 시어머니한테. 그리고 이게 남편이 산재지 않습니까? 산재. 내가 수급하는 가는 과정에서, 내가 일하는 과정에서 타이드를 인해가지고 상해를 입었으니까요. 그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가 아내한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시어머니한테 생활비, 시어머니도 남편 간호하니까 생활비를 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 간호하면서 내 니한테 잘해줄 필요 없다 라는 취지의 말도 하고요. 남편이 말을 안 들으면은 말도 못하는 남편 때리거나 제대로 돌보지도 않았고요. 그냥 이걸 때문에 결국은 남편이 간질로 다시 혼수 상태로 넘어갑니다. 간질이 와가지고. 그래서 상태가 계속 악화되니까 결국 시어머니가 혼자 아야 내가 네 남편 돌볼게. 내 새끼 내가 돌봐야지 누가 돌보겠노 하면서 시어머니 혼자서 남편 돌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아내가 어디에 머무냐, 친정집에 머무는 거죠. 시어머니하고 불편하고 시아버지하고 관계 불편하고 시동생하고 관계 불편하니까 어디 머물겠습니까? 결국 애들 데리고 친정집에 머무는 중에 시어머니가 남편을 이 칼로 찌른 가위로 찌른 이제 거래처 사장하고 형사 5천만 원에 형사 합의하게 된 사실을 압니다.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뭐 남편 변호사하고 전화를 했겠죠. 그래서 병원 주차장에서 시어머니와 말다툼하고요. 시어머니한테 내 어머니 그럴 거면은 내 이혼하겠습니다 하면서 이혼서를 작성하라고 하자면서 시어머니 몸을 밀쳐갖고 바닥에다가 넘어뜨립니다. 그리고 뭐가 나왔다 했죠?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하고 요양급여가 나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걸 아내가 수령을 합니다. 이걸 수령을 하고 변호사 선임료하고 그다음에 남편 병원비 생활비 등으로 지출을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이제 결국은 합의 주체가 어머니가 될 수가 없었던 게 배우자가 있으니까 배우자가 합의를 해야죠. 그 5천만 원이 했지 않습니까? 그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하려다가 안 되니까 형사 합의금으로 5천만 원을 공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공탁금을 아내가 수령하고 또 이제 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이제 뭐 보험금이 나왔겠죠. 요 보험금을 받아가지고 이제 애들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립니다. 그러고 난 뒤에 결국은 1년이 지나고 아내가 갑자기 찾아옵니다. 남편도 자기가 이혼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겠죠. 아내가 이혼 서류를 드립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일단은 다음날 오라 이러니까 갑자기 또 다음날 또 병실 찾아갖고 이혼 문제로 상의를 합니다. 그래 결국은 또 이제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속이 안 터지겠습니까? 아들놈이라는 놈은 지금 여기 누워있는데 마누라라는 놈은 와갖고 이혼 서류나 들이밀고 앉아있고
그럼 결국 언성이 높아지니까 시어머니 무시하는 바람하면서 당신들 전세 살고 있는 집에 전세 보증금 뺏어 달라고 막 큰 소리를 칩니다. 그때 뭐 전세 보증금 합쳤으니까. 그래갖고 이 큰 소리만 치면 다행인데 시어머니 턱과 가슴을 미쳐갖고 폭행을 합니다. 그래 결국은 이 시어머니가 남편하고 시어머니를 고소인으로 해가지고 이 세 차례 폭행 사건 뿐만 아니라 아내가 임의로 남편 인감증명 발급받아갖고 5천만 원 공탁금 수령한 거 이거 관련해서 성북경찰서에다가 성동경찰서에다 고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내 같은 경우에 존속사기 및 존속폭행죄 시어머니 때렸으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100만 원 약식 결정을 받고요. 이 공탁금 수령한 거 관련해 가지고 사무소 위조 및 위조 사무소 행사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을 받습니다. 근데 또 문제가 뭐냐? 아내 같은 경우에 남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가 있는데 여기에다 현금 서비스 700만 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걸 변제를 안 하니까 뭡니까? 연체 수수료가 생기겠죠. 시어머니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 남편 명의로 연체 수수료 뭐 문자가 띠링띠링 날라오고 이러니까 이게 뭐냐 싶어가지고 급하게 연체 수수료 당시 얼마였냐면 53만 원이었습니다. 53만 원을 대신 변제를 합니다. 자, 남편 상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안 드렸던 것 같아요. 남편 상태가 어떤 상태냐? 우측 반신마비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동작 수행이 거의 불가능하고 이제 타인의 의존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좌측 대뇌 전반에요. 좌측 여기 찔렸으니까 그 뇌 고도의 뇌 연화증이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도의 뇌 위축을 해갖고 의식 혼란이 있어서 사회적으로 기본적인 이해 및 표현을 거의 못하고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심하게 인지기능 저하가 돼 있고 운동성 언어장애,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좌측이 우측이 반신마비가 됐으니까 대뇌로 이렇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좌측으로 손으로는 글을 써서 표시를 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행 기능이 손상이 되어 있으니까 단거리 보행만 가능한 상태이고, 그래 이 정도 되니까 노동능력 100% 상실이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 결국 남편이 이제 근로복지공단부터 이제 휴업급여하고 간병급여를 지급받았는데, 이제 한 달에 이제 한 휴업급여로 한 100만 원 가량 지급받고 간병급여로도 한 150만 원 가량 지급받는데, 이제 현재까지 이 이혼 소송할 때까지 이제 휴업급여 100만 원, 간병급여 128만 원 정도 해서 한 130만 원, 한 230만 원 정도 지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 같은 경우에는 분식집에 일하면서 매월 60만 원 정도 수입을 내고 있었고요. 사건 애들하고 한 월세 20만 원 집에 거주하면서 애들이 양육을 했고, 남편은 시어머니가 계속 간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임대료를 전세보증금을 합쳤다 했지 않습니까? 합친 집에 이제 전세보증금을 시어머니가 임대인으로부터 발안받고 다른 곳 임차해가지고 이제 남편의 시동생하고 함께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제 남편이 이거 찔렸으니까 형사사건만 해야 되는 게 아니죠. 100% 노동능력 상실했으니까 결국 민사사건 있었고요. 민사사건으로 대략 얼마를 받았냐? 거의 한 1억 7천만 원 정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 7천만 원 선고가 났습니다. 이렇게 되고 난 뒤에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 청구를 했고요. 결국은 시엄마한테 이를 확대를 하고 자기 돈 횡령하고 하니까 아내도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반소 청구를 했습니다. 일단 이 사안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그 남편 청구에 대해서 이제 남편이 이거 불법 행위를 당하기 전에 음주나 늦은 기가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내 가출 문제로 상호간에 양쪽 관계에 좀 크게 다퉜죠. 그래 협의 이혼하기로 결심한 적이 있긴 하나 남편의 잘못이 조금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남편이 사고가 나고 인지기능 장애 등 많은 후유장애가 발생한 상태에서 결국은 남편이 돌봄이 필요한데 남편을 제대로 돌보지도 않고 그 같이 거주하는 시엄마한테 생활비 제대로 지급도 안 하면서 형사합의야 손해배상 소송 관련해갖고 남편 가족들하고도 어떠한 상의도 안 하고 그 오히려 남편의 시엄마하고 언성 높여서 싸우면서 포켓돌 상해를 가는데 부당한 대우 아내한테 있다. 이거는 남편의 이혼 청구 이유 있고 3호, 4호, 6호에 저해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니까 아내 너 위자료 2천만 원 지급하라. 아내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내가 반소 청구했지 않습니까? 반소 청구한 거에 대해서 법원이 이렇게 판단을 해줍니다. 아내가 뭐라고 주장했냐면은 남편이 사고당하기 이전까지는 뚜렷한 직업이 없었고 생활비를 제대로 가져다 주지도 않았다. 그리고 이거 월급을 누구한테 줬냐? 나한테 안 줬다. 시어머니한테 줬다. 경제적으로 무능력했다. 그리고 거의 매일 술을 마시고 외박하면서 집에 들어오더라도 아내한테 욕설하고 폭행했지 않냐. 그리고 나아가서 다른 여자 사진 간직하거나 외도하는 등 부정행위도 했었다. 그리고 시엄마는 그리고 저기 시누이는 내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못마땅하게 여기고 무시하면서 구박도 했다. 남편하고 남편 가족들 잘못인데 왜 내 잘못이냐. 그런데 이거에 대해 가지고 법원이 아무것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시엄마한테 생활비를 갖다 준 것도 아니었고 욕설하고 폭행한 것도 입증하기 어렵고 외도했다는데 외도했다는 증거 없고 어쨌든 봤을 때 오히려 너 주장보다는 남편을 버린 너 책임이 크다고 해갖고 아내 주장 기각하고 위자료 2천만 원 내라고 했습니다. 이 사안에서 중요한 거는 사실관계도 중요하지만은 재산분할이 되게 쟁점이었습니다. 남편 같은 경우에는 뭘 했냐? 아내가 이미 수령한 형사합의금하고 보험금, 재해보상금, 그리고 시어머니가 뭘 했다 했죠? 카드 대출금 채무를 대신 변제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재산분할로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대상은 혼인 중에 부부 쌍방 협력이 이갖고 취득한 재산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 변론 종결 당시 선고일 직전에 현존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할게요. 혼인 중에 부부 쌍방 협력으로 인한 취득한 재산이어야 됩니다. 근데 아내가 이미 수령한 형사합의금하고 보험금하고 재해보상금하고 시어머니가 대입 변제한 카드 대출금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남편하고 아내 공동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게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로 별소를 제기하라는 거죠. 부당이득으로. 그리고 만약에 이걸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내가 이미 소비를 해가지고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뒤로 넘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만약에 이런 사안이 되면은 재산분할로 청구할 게 아닙니다. 아내를 상대로 부당이득 받아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 시어머니가 대신 갚아준 거는 남편이 청구할 게 아니고 시어머니가 아내한테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남편이 이제 인정받지 못한 거를 이렇게 처리한다 하고, 아내도 주장을 했겠죠. 반소를 했으니까. 근로복지공단에서 아직 돈을 다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휴업급여하고 간병급여 중에 아직 지급되지 않은 5천만 원 하고, 그 남편이 그 가해자로부터 지급받을 손해배상금이 4억 원이 더 있었습니다. 이 4억 5천만 원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돼야 된다라고 아내가 주장을 했습니다. 이야. 그 전에 말했지 않습니까? 손해배상금하고 휴업급여 다 들고 갔다고 아내가. 결국은 또 이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법원 같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보험수급금을 하고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은 이거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생긴 거지. 그리고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가지고 남편에게 발생한 적극적인 소극적인 손해를 배상하거나 보상하기 위해서 인정된 권리지. 그리고 치료비나 간병비 같은 것도 불법행위로 인해서 남편의 육체적 정신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거지, 혼인생활 중에 공동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재산이 아니지 않냐. 남편의 특유재산이다 이거. 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손해 삼분설이라 해가지고 이제 남편이 이제 돈을, 이 사건 사고가 아니었으면 돈을 벌 수 있었음에도 못 벌었던 것들에 대한 이제 그 손해배상을 일시수입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혼인기간 파탄 이전 기간과 관련된 부분은 이런 너희들 공동 노력이라고 할 수도 있다. 요 수입을 배상하는 의미라고 볼 수도 있긴 한데, 요게 아내가 너가 기여한 게 뭐가 있냐. 그리고 파탄 이전에 지급된 보험급여하고 손해배상금 상당액을 이미 받아갖고 너가 소비했지 않냐. 이것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는 거 부적당하다. 그리고 재산분할이 물론 청산적 요소지만은 부양적 요소 있는 거 내가 안다. 이혼은 생활이 어려운 배우자에 대한 부양적 요소가 포함되었고, 특유재산에 대해서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게 혼인해소로 너가 자립이 어렵거나 생계 유지가 어렵거나 하면 형평의 관점에 따라갖고 내가 줘야 되는 건 알고는 있는데, 이런 부양을 요구하는 배우자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없어야지. 그래, 적어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보다는 작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런 경우에만 내가 부양적 요소를 고려하고 재산분할을 인정을 할 수 있다라고 법원이 판단하고, 아내가 부양적 요소를 인정해달라는 주장에 대해서 기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남편 100% 노는 게 사실이고, 오히려 부양받아야 되는 건 남편이고, 아내가 혼인 파탄의 유책 배우자고, 그리고 이걸 고려하면은 남편이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보험 수급권하고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라고 판단해서 아내의 반소 청구를 기각을 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부양적 요소를 주장을 하려면 재산분할에 청산적 요소도 있고 부양적 요소도 있습니다. 근데 부양적 요소를 인정을 받으려면은 내가 단순히 공고하다, 이 사건 이혼으로 축출 이혼이다라는 주장을 할 게 아니라, 내가 이 사건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아예 남편보다 작거나 아니면 책임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부양적 요소가 인정이 됩니다. 두 번째 사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혼인 20년 차 부부입니다. 아내는 일본 국적이고
정확하게 어떤 종교단체를 언급하기 좀 그런데, 땡땡교라고 하겠습니다. 땡땡교의 주선으로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남편하고 국제결혼 후에 2년 뒤 입국을 합니다. 이 아내가. 그리고 남편의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남편 명의 토지 및 그 모가 건물에서 신혼 살림을 좀 시작을 합니다. 남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이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직장에서 나오는 수입을 혼인 10년차까지 시어머니한테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10년차부터 100만 원 정도만 아내한테 생활비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구체적인 수입 내역을 한 번도 알려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아내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했냐. 혼인기간 동안 시아버지하고 그 시어머니가 또 치매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치매를 앓고 있던 시어머니를 봉양을 합니다. 거기에 농사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자녀 양육까지 전담을 했고요. 심지어 일본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일교포라고, 일본 국적이라고 15년 동안 일본어 강습을 합니다. 이걸 하면서 부족한 생활비에 보탬을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또 본인하고 상의 안 하고 보증을 섰었는데, 여기에 대한 채무 도축받을까봐 남편 명의 토지에다가 근저당 설정 등기까지 하면서 남편 재산 어떻게든 지키려고 되게 노력을 했습니다. 또 이 아내가 참 근면성실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하고요. 아래에서 보는 그 좀 이따 제가 언급할 남편의 산재사고가 있는데, 이 남편이 산재사고 난 이후에는 요양보호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이 혼인 15년 차까지 이렇게 지냈는데, 혼인 17년 차. 남편이 사업상에서 발생한 산재사고로 경부, 척수, 기타 상세불명 손상으로 사지가 마비가 돼버립니다. 사지가 마비가 돼가지고 결국은 병원 치료를 계속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편이 사지 마비되고 이 생활비를 못 벌고 결국은 요거 이제 관리를 누가 해야 됩니까? 아내가 이제 관리를 시작합니다. 아내가 남편 예금 계좌 관리하면서 문제는 이제 이 관리한 금액에서 상당한 금액을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를 합니다. 그래서 이체한 돈을 그냥 혼자 쓰냐? 그게 아닙니다. 생활비, 간병비, 의료기기 대여비, 보험료, 각종 공과금, 월임차인 등 생활비로 지출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이 남편이 받은 이 산재 보험금을 가지고 경기도 땡땡교, 남편하고 만나게 땡땡교 수련원에 기도비로 한 2,500만 원을 지급을 하고요. 다니던 또 땡땡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에다가 3천만 원 정도 지급을 합니다. 물론 이거 나중에 아래 측에 변호사 도움으로 2천만 원은 돌려받습니다. 그리고 손해사정비로 한 3천만 원 지급하고요. 이와 별개로 현금으로 약 한 23개월간 6,800만 원 정도 인출을 합니다. 그리고 또 1억 3천만 원 정도 인출해가지고 아내 명의로 신탁을 가입을 합니다. 근데 이 아내가 이걸 하니까 남편의 여동생,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남편의 간병인이 아내가 땡땡 교회 목사하고 부정에 의하면서 돈 빼돌린다고 의심을 합니다. 그래갖고 생활비 지출내역, 지금 지출내역 들고 온나. 그리고 이제 이 아내가 이거 산재 관련해갖고 합의 과정해갖고 이의 제기하는 등 아내 금전 관리 두고 되게 많이 다툽니다. 특히 그 땡땡교회 목사하고 함께 그 남편 병원 아내가 찾아왔었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남편 가족들이 만류를 하는데도 남편의 예금 통장에 든 가방을 갖고 나갔어요. 그래갖고
결국 남편이 보다 못해갖고 내가 직접 관리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래갖고 아내가 남편 요구대로 신탁 해지하고 1억 원 남편 계좌로 그 1억 4천만 원 중에 1억 원은 남편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계좌로 송금을 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변호사 도움으로 돌려받은 2천만 원 같은 경우에 남편의 병원비와 간병비 뭐 생활비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남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아내가 빼돌렸다고 생각하니까 여동생한테 예금 계좌를 맡기죠. 그리고 여동생 같은 경우에는 아내가 보상금을 빼돌렸다고 생각하니까 아내한테 생활비를 지급을 안 합니다. 결국 아내의 그 생활비가 안 나오니까 남편 상대로 양육권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매달 말이 30만 원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남편한테. 그럼 남편이 기도 안 차니까 결국 아내를 상대로 이혼 등의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소송 과정에서는 아내는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가 이혼을 원한다고 반소 청구로 이혼을 원한다고 바꿉니다. 그 남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 법원의 판단 들어가기 전에 현재 상태가 어떠냐. 200만 원 정도 휴업급여를 받고 있긴 한데 24시간 간병인이 필요하고요. 간헐적으로 인공호흡기 또 사용해야 되고 1인실 이 인공호흡기 사용 때문에 1인실 사용이 불가피하고 현재 거의 월 400만 원 정도 개호비가 드는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남편하고 남편 형제들 그리고 피고 사이에 남편에 대한 이제 그 뭐고 개호 이 이제 뭐 이 보호 및 간호 및 산재 보상금을 비롯한 금전 관련에 대한 그 불신과 오해로 갈등골이 상당히 깊어진 것도 있고 또 아내가 교회에 더 의지해서 상당 금액을 기도비나 현금으로 지급하고 남편 언제 제지에도 불구하고 남편 예금 통장 탈취하려고 하는데 이거 갈등을 증폭하는데 아내가 일정 부분 기여한 것도 있고 그리고 남편하고 남편 형제들도 별다른 근거 없이 아내가 부정행위를 한다고 의심하거나 뭐 근로복지공단하고 합의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서 뭐 아내하고 아내 주변인들을 모두 진정을 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내하고 남편 혼인관계는 애정과 신뢰가 상실돼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을 이룬 게 맞다. 그런데 앞서 말한 걸 봤을 때 요 회복이 불가능한 것은 남편 잘못만 있는 게 아니라 아내 잘못만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책임이 대등하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 상호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었다.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대화와 타협, 상호 애정과 신뢰. 이때까지 사례를 봤을 때 남편 사고 나고 아내가 제대로 돌봤다는 게 나왔습니까? 없었지 않습니까? 남편은 의심하고요. 그래서 법원이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원고와 피고의 책임은 서로 대등하다. 시니어TV 제2의 인생 학원이혼에서 이동훈 변호사의 법률 자문이 필요한 사연을 제보받습니다. 참여 방법은 이렇습니다. 그동안 제2의 인생 학원이혼을 시청하며 궁금하거나 알고 싶은 법률 정보를 사연과 함께 적어주세요. 참여 기간은 2024년 4월 4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사연 채택자에게는 개별 연락 드립니다. 이벤트 경품으로는 익슬리 스팟라이트 3종 세트를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